반갑습니다. 순간 포착 톡 튀는 상식을 전할 천광 김상입니다. 125세 시대 내 가족 수호천사가 되자. 외출 동행 및 일상 업무 대행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신체적 정식적 장애로 일상생활이 어려워진 대상자에게 외출 동행, 병행 동행, 산책, 은행 및 관공서 업무 대행, 물품 구매 등의 개인 활동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여 더 편리하게 살 수 있도록 지원한다. 개인 활동 지원 서비스가 뭐냐? 노인 장기 요양보험의 표준 서비스 중 하나로 외출 시 동행, 일상 업무 대행이 해당된다. 외출 동행 기본 원칙, 대상자의 요구를 확인하여 사전에 외출 계획을 세운다. 외출 시 목적에 대한 정보를 충분히 파악하여 필요한 사항 및 준비물 등을 사전에 점검한다. 이거 가족 나들이 갈 때도 똑같은 거예요. 사전에 계획을 세우고 사전에 충분히 서로 소통하고 이렇게 해야 외출도 재밌는 거예요. 대상자의 건강 상태를 고려하여 계획을 조정하고 외출 후에는 대상자의 만족 정도를 확인한다. 대상자의 건강 상태 및 주변 상황을 고려하여 대상자 및 가족의 지나친 요구는 시설장 및 관리 책임자에게 보고하여 조절한다. 대상자의 개인 물품이 분실되지 않도록 유의한다. 대상자의 안전에 각별히 유의한다. 외출 동행 방법. 동행 전 대상자의 외출 목적을 파악하고 상황에 맞게 외출 준비를 돕는다. 외출 장소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교통정보 및 교통수단 등을 숙지한다. 대상자의 신체 상태 등을 고려하여 이동 보조 기구 및 장비를 점검한다. 외출에 필요한 준비물과 개인 소지품을 확인한다. 병원 진료 시 신분증 등을 준비하며 항상 다니는 병원과 대상자의 건강 상태, 복약 상태를 보호자에게 확인한다. 필요시 기저귀, 여벌옷, 약, 물 등을 준비한다. 외출 동행, 장보기, 병원, 은행, 나들이, 물품 구매 등을 목적으로 대상자와 함께 외출하는 것을 의미한다. 외출 동행이라는 것은 동행 중 외출 목적에 맞게 신속하게 활동하고 예기치 못한 외부 요인이 있는 경우에는 대상자 및 가족과 상의하여 상황에 맞게 대처한다. 보복 시 보폭을 작게 계단을 오를 때는 몇 걸음에 한 번씩 혹은 걸음마다 두 다리를 한 곳에 모아 쉬면서 천천히 이동한다. 차량을 이동할 때는 대상자의 몸을 요양보호사와 밀착시켜 안전하게 오르내리게 하고 승차를 지원하되 무릎과 허리에 부담이 가지 않게 한다. 동행 후 외출해서 돌아오면 환기하고 얼굴과 손발을 씻게 하며 평상복으로 갈아입고 쉬게 한다. 외출 시 착용한 소지품 및 의복 등을 제자리에 보관하고 외출 동행이 의도한 대로 만족스러운지를 확인한다. 일상 업무 대행, 대행 전 대상자의 업무 대행 목적을 확인한다. 요양보호사가 해당 업무를 대행할 수 있는지 먼저 확인하고 업무 대행 전 준비해야 할 정보나 자료, 경비를 점검한다. 업무 대행과 관련하여 대상자에게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고 필요한 사항에 대한 협조를 구한다. 업무 대행, 물품 구매, 약타기, 은행, 관공서 가기 등을 대신해 주는 것이다. 대행 중 대상자의 업무 대행이 원활하게 이루어지고 있음을 수시로 확인시켜 신뢰감을 형성한다. 대상자의 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대상자의 업무 담당자를 임기한다. 업무 대행 중 요양보호사는 자신의 사적인 업무를 병행하지 않는다. 대상자의 개인 소지품을
분실하지 않게 유의한다. 업무 대행에 관련된 자료를 정확하게 확인한다. 대행 후 대상자에게 진행 과정 및 처리 결과를 알기 쉽게 전달하고 만족스러운지를 확인한다. 불만족하여 재요청할 때는 충분히 상의하여 진행한다. 정보 제공 전 대상자가 어떤 정보에 대해 관심이 있는지 파악한다. 해당 정보를 구하는 다양한 방법을 알아본다. 대상자의 개인 특성을 고려하여 자료를 수집하고 수집한 자료는 알기 쉽게 정리하여 전달한다. 제공 중 정보를 제공할 때는 대상자의 개인 특성을 고려하여 전달하고 충분히 인지할 수 있도록 시간적 여유를 가진다. 제공 후 관심이 있는 정보에 대해 대상자가 충분히 이해를 했는지 확인하고 추가로 알고 싶은 정보가 더 있는지 알아본다. 안전하고 쾌적한 주거환경 관리를 알아보겠습니다. 노인은 일반적으로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기보다는 익숙하고 친숙한 환경에서 안정적으로 생활하기를 원한다. 안전하고 쾌적한 주거환경은 대상자의 건강을 유지하고 자립성을 높이는 데 중요하다. 대상자가 안전하면서 건강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되는 쾌적하고 청결한 주거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안전한 주거환경 조성. 기본 원칙. 대상자의 가족의 희망사항을 고려하여 환경을 조성한다. 일상생활 동작에 맞게 기능적이며 자립성을 높일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한다. 재해장애, 화재, 비상사태에 대비하여 안전한 환경을 만든다. 사생활을 존중하면서 사람들과 교류를 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든다. 주택 개보수를 할 때는 경제적인 상황을 포함해 대상자가 더 편하게 지낼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한다. 일상생활 동작이라는 것은 일상생활을 영위하는 데 필요한 기본적인 신체활동을 말하죠. 주택 개보수는 뭐냐? 대상자가 건강하고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안전 손잡이 설치, 미끄럼 방지용 욕실 바닥재 시공, 문턱 제거 및 휠체어 이동 공간 확보 등을 하는 것이다. 막대형 문고리, 현관문을 열고 닫기가 용이하다. 안전한 주거환경 조성의 현관에 계단이나 문턱이 있으면 경사로를 설치하고 휠체어가 쉽게 통과할 수 있게 입구의 폭을 넓힌다. 조명은 현관 발밑을 비출 수 있게 설치한다. 현관 바닥은 미끄럽지 않은 소재를 사용한다. 문고리는 열고 닫기가 용이하도록 막대형으로 설치한다. 현관에서 안전하게 신발을 신고 벗을 수 있도록 의자를 놓아둔다. 복도에는 짐이나 신문 등 장애물을 두지 않고 야간에는 조명을 켜둔다. 거실 출입구의 문턱을 없앤다. 햇볕이 잘 들고 가족들의 모습과 목소리를 들을 수 있는 곳이 좋다. 거실의 넓이는 휠체어, 보행기, 지팡이 등 이동에 불편함이 없도록 확보한다. 전기 코드 등은 벽 쪽으로 고정시켜 통행에 불편하지 않게 한다. 거실 바닥은 평평하게 하고 가능한 물건을 두지 않는다. 비상시를 대비하여 응급 호출기와 화재 경보기 등을 설치한다. 참고 독거노인 응급 안전 시스템, 독거노인 가정에 화재, 가스 감지 센서 및 응급 호출기 등을 설치하여 응급 상황에 상시 대응하고 안전을 확인하기 위한 시스템. 대상자의 방, 습기가 차지 않고 공기가 깨끗하며 조용하고 햇빛이 잘 비치는 남향 또는 남동향이 좋다. 화장실이나 욕실은 가깝게 하고 출입구의 문턱을 없앤다. 대상자가 자주 쓰는 물품, 요양보호에 필요한 물품은 항상 손이 닿는 위치에 둔다. 그림이나 사진이 떨어져 다치는 일이 없도록 안전하게 걸어둔다. 가구를 진열할 때는
모서리에 부딪힐 염려가 없도록 배치하고 필요하면 모서리에 덧대기를 한다. 햇빛을 차단하지 않도록 창가에 물건을 두지 말고 커튼은 얇은 것과 두꺼운 것을 병용하여 온도, 채광, 소음 등을 조절한다. 인터폰, 전화, 비상벨 등을 설치하여 사고나 재시, 호출이 용이하도록 한다. 부엌과 식당, 출입구의 문턱을 없애고 미끄럽지 않은 바닥 소재를 사용한다. 싱크대 및 가스레인지는 대상자의 손이 닿는 높이로 조절하고 일상생활에 자주 사용하는 물건은 손이 쉽게 닿는 곳에 정돈한다. 화상 및 화재 주의하고 깨지지 않는 그릇, 손잡이가 있는 그릇 등을 사용한다. 식탁은 휠체어에 앉아서도 이용할 수 있는 곳으로 하고 높이는 대상자의 앉은 키와 휠체어 높이를 고려한다. 식탁보는 빨기시고 더러움이 눈에 띄는 밝은 색으로 하며 발에 밟히지 않는 길이로 조절한다. 바람직한 식탁의 높이, 식사하기 편하도록 다리 간격이 넓은 것을 선택하고 높이는 앉아서 다리를 충분히 움직일 수 있는 공간이 확보될 수 있을 정도가 좋다. 화장실, 욕실, 출입문의 문턱을 없애고 넘어질 경우에 대비하여 문은 깨지지 않는 재질로 한다. 안전손잡이는 대상자가 쓰기 편한 쪽이나 마비가 없는 쪽, 양변기 옆과 세면대 옆 등에 설치한다. 휠체어를 사용하는 대상자의 경우 휠체어가 충분히 들어갈 수 있게 출입문을 넓힌다. 마비가 있는 대상자를 위해 미끄러지지 않는 바닥 소재를 사용하고 미끄럼 방지 매트를 깐다. 높이가 낮은 욕조가 사용하기 편하며 욕조 바닥에 미끄럼 방지 매트를 깔면 낙상을 예방할 수 있다. 냉온수를 사용할 수 있어야 하고 습기가 많은 장소이므로 사용하지 않는 낮에는 환기한다. 화장실 및 욕실 사용 후에는 바닥의 물기를 닦아 나중에 사용할 때나 다른 사람이 사용할 때 넘어지지 않게 한다. 계단의 가장자리는 미끄러지지 않게 고무등으로 대고 계단과 복도에 안전손잡이를 설치한다. 안전손잡이 사이에 의복이 끼거나 걸리지 않게 한다. 일직선의 계단은 오르고 내리는데 부담이 크므로 한 번 쉴 수 있는 장소가 있으면 좋다. 계단을 내려갈 때 그림자가 생기지 않게 발밑에 조명을 설치한다. 참고 안전손잡이 굵은 직경 35 내지 40mm 정도 촉감이 좋은 소재로 미끄러지거나 균형을 잃고 넘어지기 쉬운 장소에 설치해야 한다. 욕조 내 미끄럼 방지 매트, 욕조에 물이 차면 중심을 잃고 미끄러질 수 있으므로 안전 손잡이와 욕조 바닥에 미끄럼 방지 매트를 함께 설치한다. 이거 뭐 둘이 사는데 나이 들어가지고서는 이런 걸 세세히 이렇게 살펴서 이렇게 해야 돼요. 참 좋은 책 같아요. 요양보호사의 과정은 전 국민이 다 거쳐야 되는 것 같습니다. 기고만장한 사람도 이 요양보호사 책을 대하다 보면은 절로 겸손해질 수밖에 없어요. 나이 들으면 학벌이 뭐 중요하겠어요? 또 돈이 뭐 그렇게 중요하겠어요? 그래서 못 먹고 사는 사람이 있습니까? 잠잘 데 없는 사람이 있습니까? 기본은 다 갖춰 있습니다. 둘이 건강을 잘 이렇게 생활할 때 출입 공간을 정말 안락하게 이렇게 하고 살아야 돼요. 그럴 때는 따뜻한 보살핌이 있어야 됩니다.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게 말입니다. 말은 구시와 지문, 모든 화의 근원입니다. 기룡화복이 다 말 속에 있는 겁니다. 우리는 말 잘하고 살아야 된다. 말도 잘하다 보면은 이렇게 이런 것도 저절로 잘 되게 돼 있어요. 관심을 갖고. 참 아주 좋은 과정을 소개해드리고 있는 겁니다. 처음에는 나도 상당히 무시했습니다. 갈수록 참 꼭 배우고 익히고 알아야 되는 거구나. 그런 과정이구나 하는 걸 느낍니다. 쾌적한 주거 환경 조성, 기본 원칙, 대상자와 가족의 희망사항을 고려하여 환경을 만든다. 대상자의 건강 상태 등을 고려하여 조성한다. 대상자의 사생활을 고려하여 조성한다. 쾌적한 실내 환경 조성, 환기, 대상자가 사용하는 방은 대상자의 건강 상태에 따라 창문이나 문을 열어 공기를 자주 환기하여 심신을 상쾌하게 한다. 환기는 하루에 2-3시간 간격으로 3번, 최소한 10분 내지 30분 창문을 열어 환기한다. 환기할 때는 바람이 대상자에게 직접 닿지 않도록 주의한다. 환기를 위하여 창문이나 문을 열어놓고 잊어버리지 않도록 하고, 환기하기 전에 대상자의 건강 상태, 계절, 날씨 등을 반드시 확인한다. 실내 온도. 실내 온도는 일반적으로 여름은 22도에서 25도, 겨울은 18도에서 25도가 쾌적한 온도지만 개인차가 있으므로 대상자의 상태에 맞게 조절한다. 실내 온도로 해놨더니 이 퇴원을 집에를 10월 그러니까 5일날 퇴원하고 집에를 오니까 방이 너무 바닥이 싫고 차요. 그래서 아내한테 좀 이불 좀 두꺼운 좀 가져와라 하래서 겨울 이불을 덮었는데 추워요. 그래서 실내 온도를 몇 도로 했느냐 했더니 아마 요양보호자 이 책을 봐서 그런지 24도로 해놨다는 거예요. 이 책은 보니까 18도에서 22도가 쾌적하다고 온다고 그러는데 24도는 상당히 춥더라고요. 그래서 28도로 올려라 그랬거든요. 병원에서도 26도 정도는 유지했었던 것 같아요. 이 실내 온도 개인에 따라 상당히 차이 있다는 얘기죠. 춥게 느껴지게 생활할 필요가 없어요. 돈 많으면 뭐예요? 건강 무너져도 다 소용없는 거예요. 그러고 우리 체질은 다 지문 다 틀리는 거예요. 그래서 아내가 이제 나한테 물었으면 26도라고 맞추라고 했을 건데 그냥 말을 안 하고 자기 임의적으로 24도를 맡아 덜덜 떨다가 나중에 올렸습니다만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뭐든지 소통을 해야 됩니다. 실내 온도를 적정 수준으로 유지해 바깥과 온도차가 크지 않게 한다. 대상자의 땀 배출 여부와 손발의 온도를 확인하여 의복과 실내 온도를 병행하여 조절하고 국소 난방보다 전체 난방이 바람직하며 화장실이나 기타 휴식 공간의 냉난방도 고려한다. 목욕 전후에는 에풍이 없게 하고 실내 기온을 따뜻하게 유지한다. 겨울에는 실내 난방이 필요하며 실내 온도를 유지하기 위하여 보조 난방 기구를 갖추면 좋다. 실내 습도. 습도는 40 내지 60%가 적합하다. 습도가 너무 낮으면 호흡기 정막과 피부를 건조시키고 땀 증발을 가속시켜 오한이 생기고 습도가 너무 높으면 불쾌감을 느끼게 한다. 습도를 조절하기 위해서는 적정 온도로 설정하고 습기가 많은 곳에는 환풍기를 작동한다. 여름엔 채습기, 겨울엔 가습기를 사용한다. 꼭 알아두기. 대상자들은 많은 시간을 가정이나 요양시설 내부에서 생활하므로 하루 20 내지 30분간 햇볕을 쐬면
멜라토닌이 형성되어 숙면에 도움이 된다. 소음 보청기를 사용할 경우 필요한 소리뿐 아니라 모든 소리를 증폭시키기 때문에 주위 소음 때문에 고통을 겪는다. 소음이 지나치면 수면방해, 정신적 불안 등 건강에도 악영향을 미치므로 큰 소리가 나지 않게 주의한다. 채광, 자연 채광은 밝고 습도가 낮으며 자외선에 의한 살균 효과가 있어서 신진대사를 좋게 한다. 채광에 의한 직사광선이 눈에 닿으면 각막에 장애를 초래하는 경우도 있으므로 커튼, 블라인드 등을 사용한다. 참고사항 알아두기, 꼭 알아두기 이걸 한번 살펴보면 꼭 알아두기. 대상자들은 많은 시간을 가정이나 요양시설 내부에서 생활하므로 하루 20 내지 30분간 햇볕을 쬐면 멜라토닌이 형성되어 숙면에 도움이 된다. 꼭 햇빛을 하루에 몇 시간을 쬐줘야 되겠죠. 몇 분이 아니라, 그죠? 참고, 계단에 보조등을 달면 계단 높이를 알 수 있어 안전사고를 예방할 수 있다. 꼭 알아두기. 조명을 어느 한 곳만 지나치게 밝게 하면 밝은 곳에서 어두운 곳으로 이동할 때 눈동자가 조명 밝기에 적응하지 못해 어두운 곳을 더욱 어둡게 느껴 낙상할 위험이 높다. 어두운 곳에서 밝은 곳으로 이동할 때도 눈부심 현상으로 낙상할 위험이 있다. 조명이 공간 전체로 고루 퍼지도록 용도에 맞는 조명등을 설치한다. 계단 높이를 잘 볼 수 있도록 천장에 조명을 설치하고 이동 시 발의 움직임을 볼 수 있게 무릎 아래쪽에 보조등을 달면 안전사고 예방에 도움이 된다. 배설물 등을 치울 때는 간접 조명보다는 배설물 확인이 쉬운 직접 조명으로 전체를 환하게 한다. 노인주택에서는 싱크대뿐만 아니라 신발장 등 각종 가구문을 여닫을 때 작동하는 전멸등을 다는 것도 좋다. 다시 한번 읽어드리면 노인주택에서는 싱크대뿐만 아니라 신발장 등 각종 가구의 문을 여닫을 때 작동하는 전멸등을 다는 것도 좋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야간에는 화장실, 계단, 복도 등 넘어질 위험이 있는 장소에는 조명을 켜둔다. 청결한 주거환경 조성. 청결한 주거환경 조성 기본원칙. 대상자의 생활공간은 각자의 생활습관에 맞추어져 있기 때문에 청소나 주변 정돈을 할 때에는 반드시 상의하고 동의를 구한다. 오염된 주거환경은 감염의 원인이 되므로 청결하게 유지한다. 가스레인지, 난방기구 등으로 인한 화재를 주의한다. 대상자가 자주 사용하는 물건을 옮길 때에는 사전에 충분히 설명하여 동의를 얻고 변경된 위치를 대상자에게 알려준다. 대상자의 물건을 함부로 처분하거나 옮기지 않는다. 청소도구는 사용 후 청결하게 하여 본래의 자리에 두고 대상자가 이동 시 넘어지지 않도록 전기코드 등 발끝에 걸리는 물건을 잘 치운다. 화재가 나지 않도록 가스레인지 주변에는 인화성 물질을 놓지 않으며 창틀이나 문턱 등 먼지가 쌓이기 쉬운 곳을 자주 청소하고 삐걱거리는 문은 기름칠을 해서 잘 여닫히게 한다. 청소하기. 침실. 노인은 호흡기의 면역 기능이 저하되어 있으므로 실내 청소를 할 때는 진공청소기나 젖은 걸레로 먼지를 제거한다. 쓰레기가 많은 경우 빗자루에 물을 묻혀 조심스럽게 쓸거나 유리창 청소의 고무로 밀어낸 후 걸레로 닦아낸다. 유리창 청소하니까
참 학교 다닐 때 생각이 나네요. 그때 신문지로 다 유리창을 많이 닦고 그 다음에 걸레로 닦고 막 이랬던 생각이 나네요. 그런데 여기는 유리창 청소기의 고무로 밀어낸 후 걸레로 닦아낸다 이렇게 되네요. 침상 시트나 침구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아침에 정리하고 낮에는 활동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든다. 와성노인의 침상은 습기가 차고 눅눅해지기 쉬워 오염될 가능성이 크므로 특히 청결에 유의한다. 가족이나 대상자에게 동의를 구한 후 창문이나 문을 열어서 자주 환기를 시킨다. 화장실, 습기가 많은 장소이므로 사용하지 않는 낮 시간은 충분히 환기를 시킨다. 바닥은 물때나 미생물이 발생하기 쉽고 미끄러움으로 일주일에 한 번 이상 소독제와 소를 이용하여 닦아준다. 양변기에 물때가 끼었을 때는 솔에 식초를 묻혀 변기 안쪽을 닦는다. 화장실 배수구는 뚜껑을 솔로 씻고 물때를 씻어낸 후 소독제를 희석한 물을 부어준다. 화장실 바닥은 물기 없이 건조하게 유지하여 미생물의 번식을 예방한다. 이 화장실 청소가 상당히 중요해요. 냄새가 여기 많이 나는데 저희들 같은 경우는 또 강아지를 길러서 강아지가 대소변을 이 화장실에서 봅니다. 그러다 보면은 이 냄새도 많이 나요. 그랬을 경우에 이제 저희들은 왁스 이런 걸로 이게 이제 닦아내는데 그러면 냄새가 많이 가셔요. 식초를 좀 써봤더니 그 많이 식초를 안 타서 그런지 잘 의외로 또 지워지지를 않더라고요. 이게 이제 그 세정제가 이제 여러 종류가 있는데 우리가 이제 그 바닥에 뿌리는 퐁퐁도 있고 다양한 거 있는데 한번 여러 방법으로 시도를 해보는 것도 좋습니다. 이 꼭 책에 나온 대로 하는 것보다. 소독제 안전 사용 수치, 사용 설명서를 충분히 읽는다. 다른 소독제와 혼합하거나 병행하여 사용하지 않는다. 희석하여 사용할 때는 희석비를 반드시 지킨다. 사용 시 마스크 등 보호장구를 착용한다. 피부에 소독약이 닿으면 즉시 물로 씻어낸다. 쓰레기 관리, 이 쓰레기 관리도 그렇죠. 쓰레기는 분리배출 후 정리한다. 쓰레기통은 비울 때마다 물로 잘 건조시키고 냄새가 나는 경우에는 식초 수세미에 살짝 묻혀서 담가낸 후 물로 헹군다. 이거 남자들이 이런 거 알겠어요, 그죠? 음식물 쓰레기는 발생한 당일에 치운다. 참고사항으로 쓰레기통 냄새 제거 알코올을 분무기에 담아서 쓰레기통에 뿌려주면 냄새가 제거되고 벌레가 생기는 것도 막아준다. 알코올 소독이 하기야 병균 제거하는 거니까 그렇겠네요. 주방, 개수대와 수납장, 배수구, 식기 선반, 냉장고, 용기는 정리 후 깨끗이 닦아내고 잘 말린다. 물품 및 주변 정돈, 물건의 위치를 옮기거나 주변을 정돈할 때는 반드시 대상자나 가족의 동의를 얻는다. 뭐든지 소통이 최고예요. 소통하지 않으면 불협화음이 있게 되는 거예요. 귀중품은 대상자나 가족의 책임하에 정리정돈한다. 불필요한 물건을 버리거나 정돈할 때는 대상자나 가족의 의사를 분명히 협박한다. 그렇죠? 불통, 즉통. 불통하면 즉시 통증이 온다. 그죠? 통즉 불통. 통하면 통증이 없다.
불통즉통. 응? 그죠? 계절과 기온의 변화에 따라 필요한 물건을 정리하여 이용하기 편하게 한다. 이게 참 이런 거 뭐 이게 요양보호사만 알아야 될 사항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이거 상식으로 알아둬도 우리 생활에 중요한 그 지식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상식이 되고. 이런 건 우리가 남자 여자를 불문하고 다 알아야 되는 사항이죠. 참 요양보호사 책자 참 잘 펴냈어요. 하기야 우리 삶을 그대로 펴낸 거니까. 요양보호사 늘 얘기하지만 작은 의사예요. 작은 의사. 작은 의사 천사예요. 응? 참 요양보호사 수준 있는 분들입니다. 아주 낮게 보면 혼쭐납니다. 오늘도 즐겁고 활기찬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